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 7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러다가 또 아이들과 함께 1년 세월을 집에서 보내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죠? 1학년 때, 작년, 재작년 때 아이 담임을 맡았던 분이 다시 이제 1년 코로나 시대가 겪고 다시 이번에 이제 우연히 같은 반 아이를 맡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정말 놀란 게 1학년 때 맡았던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너무나 많이 아이들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엄마는,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들 둘하고 함께 저 멀리 제천 쪽으로 낚시를 갔었어요. 밤낚시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잡은 고기는 딱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밖에 잡지를 못했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낚시를 간 목적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적을 달성하고 물론 고기도 더 많이 잡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만약에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준비를 해야죠. 시간을 내야죠. 그 멀리까지 가서 딱 고기 한 마리 잡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고기 못 잡는 아이들에게 넌 어떻게 고기도 못 잡니? 여기까지 와서 그거 잡으러 왔니? 라고 제가 잔소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를 하러 온 거고 시간을 보내러 온 거고 그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에서 벗어난 쪽에 시각을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말하는 엄마들이 저는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어머니가 가장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크기를 바라는데 정말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나요? 수많은 엄마들은 행복하길 바라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폭풍 같은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하고 낚시를 가면서 난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지 라고 가서 막상 가서 아이에게 고기 잡는 게 목적이 돼서 그 아이에게 고기 잡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한숨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또 엄마와 관계가 어떤지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줘봤어요. 아빠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주제. 자, 어느 때 너는 이런 아빠 제 말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드니 또 밑에는요.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어봤어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기 이야기와 자기 고민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우리 아이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아이가 과연 잔소리를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선호도라고 그럽니다. 제가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까? 안절부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방에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면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괜히 물 먹으러 간다고 괜히 이 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하고 친하지 않은데 공부하고 안 친한 애한테 공부해라. 그러니까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떻게 공부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모든 걸 이야기를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된다면 이 아이는 그 다음 공부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엄마 아빠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느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어거지로 그쪽으로 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아주 좋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좋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목적이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이 다음에 어떤 이런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제가 공부 잘하면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무엇인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다 컸어요. 30대가 다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혹은 어떻게 해야 아이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까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를 잘한다고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가 저희 아이의 마음을 과연 얼마큼 알고 있을까? 과연 10%는 알고 있을까? 그럼 아이는 제 마음을 10%는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줘라 그러잖아요. 내가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들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시 대4차 유행의 코로나 속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집에 있는, 또 아이들이 스크린에 갇혀서 20시간씩 스크린에 갇혀 있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이 다시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 해도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삼는다면 아마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습을 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보다는 내가 지금 아이를 얼마나 알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내가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느냐, 즉 얼마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느냐, 이게 오늘의 가장 큰 관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읽어주기 위해서 과연 얼만큼 참고 인내하고 노력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혹은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혹은 저와 함께 유튜브를 함께 찍으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